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혼 진술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혼 진술서는 뭐 공식적인 법적인 문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려고 해요. 이혼 소송을 하시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해요? 변호사 상담을 하죠. 변호사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임 계약이 체결되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작성 요령을 대충 알려드리고 이혼 진술서를 좀 써달라고 합니다. 진술서를 써달라 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죠. 이제 이걸 질문을 하고 뭐 열도 재보고 하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면서 법적인 쟁점을 잡고 의뢰인께서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해가지고 왔어요. 그 위자료 이혼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해 주세요 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변호사 상담할 때는 어때요? 변호사 상담할 때는 바람을 폈어요, 뭐 언제 알았어요,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하고 증거는 뭐가 있어요 하면은 뭐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그 여자랑 주고받는 문자를 봤다 뭐 하시겠죠. 그러면서 의뢰인께서 막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나한테 걸렸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바람 폈고 뭐 10월 달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도 증거가 있고 어쩌고 막 말씀하시겠죠, 결국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주요한 이제 우리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건가, 그 요지가 뭐냐, 그 부정행위가 있다, 증거는 뭐가 있다, 이런 거를 변호사가 면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송의 뼈대를 잡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의뢰인 소송을 진행했을 때 뼈대를, 쉽게 말해서 고기로 따지면은, 자 보세요, 뼈대를 다 잡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가 있고 다 잡는 거예요. 그죠? 뼈대를 잡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의뢰인 진술이 없고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상담하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 내외고 길면 뭐 1시간까지 가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 들은 내용은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의뢰인들께서 여기 좀 살을 붙여주는 역할이 있다. 꼭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만 변호사 상담 결과로 증거 주고 청구를 해도 충분히 이기고 다 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증거가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이유가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24시간 뭐 녹음한다거나 CCTV를 찍는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증거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뼈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가사소송의 특징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증거를 남긴다는 전제로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진술서를 써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기 살을 붙여요. 살을 붙여서 이 물고기 뼈대로만 해도 소송을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한다거나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한다거나 우리가 유리하게 주장을 하려면 완전한 물고기 모양을 살을 다 붙여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싸워야 되겠지. 이 뼈대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강하겠죠. 제가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가는 뭐 증거 없는 부분은 뭐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민사소송은 더더욱이 증거만 중요한 거지만 가사소송은 일부 증거가 없는 부분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대 사이에 증거가 있더라도 요 사이를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로 채워나가면 결국에는 완전한 물고기가 돼서 이게 굉장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분들한테
이혼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뭐 거창하게 그럼 이혼 진술서가 뭡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소속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소송을 내가 하는데 변호사 상담하는 시간에 생각이 안 났다. 내지는 상담하는 시간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말은 다 못했다. 근데 조금 말하고 싶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과거에 대한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기. 근데 이걸 쓰는데 첫 번째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쓰면 돼. 나한테 유리한 것만. 유리한 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게 어때요? 상대방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 상대방이 증거는 없지만 2년 전에 날 때린 적이 있었다. 상대방이 과거에도 바람핀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거가 없을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설날에 예를 들어서 작년 설날 즈음에 남편이 날 때렸다. 이렇게만 썼다고 칩시다. 한 줄로. 그러면은 좀 추상적으로 때리는 게 어떻게 때렸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작년 설날 연휴에 남편이 날 때렸다. 이거 쓴 것과 그죠? 작년 설날 연휴쯤에 시댁에 갔다 왔는데 시댁에 갔다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남편이 나한테 이 XX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신발을 집어 던졌고 그래서 내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갑자기 내 뺨을 2대 때렸다, 3대 때렸다, 머리를 쥐어 박았다, 이렇게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효과를 못 발휘하지만 이게 듬성 증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살을 채우는 역할로 진술서가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진술서 쓰신 내용을 변호사가 그거를 그대로 쓸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가려가지고 이제 살 붙이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엄청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써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못 써도 돼. 이게 타이핑을 치든 아니면 내가 그냥 자필로 그냥 종이에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변호사가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써달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는 더 할 말도 없어요. 상담할 때 할 말이 다예요.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런 사건은 제가 진술서 써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말도 하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면은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 못 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진술서를 막 이래 썼어요.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날에는 증거가 없어. 그냥 내가 있었다고 썼어. 근데 2월 1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술서에다가도 증거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날 남편이 나한테 아내가 나한테 사과한다는 사과 카톡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이 보내주시면은 변호사가 취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의뢰인들한테 제가 부담은 안 드리는데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쓰면 더 좋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술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 보통 샘플 드리는 거를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거기 보면 1항은 어떻게 만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몇 년도경에 선 봐서 만났다 어떻게 해서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이런 것들 그냥 한 줄 정도 단줄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상대방 귀책 위주로 해가지고 에피소드를 쓰시는데 내가 쓸 수 있는 한 좀 상세하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왜냐면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를 굳이 그냥
욕을 했다 쓰지 무슨 욕을 내가 걔 XX라는 욕을 내가 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그냥 남편이 나한테 욕을 했다 이래 쓰지 마시고 걔 XX라고 나한테 욕을 했다 내 기억이 나면은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뭐 그게 다 기억날 수는 없겠죠. 기억 안 나면 또 기억 안 난 대로 쓰시고 시기도 뭐 몇 월 며칠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럼 쓰시면 되고 뭐 작년 여름쯤이다 하면 작년 여름쯤으로 쓰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뭐 3살쯤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시기는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내가 편하게 변호사한테 또 판사님한테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쭉 써주시는 게 자유롭게 써주시는 게 이혼 진술서입니다. 그런데 이혼 진술서를 보다가 의뢰인께서는 상담 중에 말씀을 못 하셨는데 변호사도 뭐 과거 일을 다 모르니까 못 물어봤는데 이혼 진술서를 보다가 또 중요한 쟁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의뢰인께서는 막 내가 유리한 거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의뢰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라서 제가 빼는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유불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변호사가 다 아니까 내가 이제 변호사와의 상담을 아무리 길게 해도 내가 또 집에 가면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혼 진술서는 자유롭게 내가 한번 상세하게 써본다는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꼭 저한테 선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변호사들한테 뭐 서울에 계시다 뭐 다른 지방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변호사한테 선임하러 갈 때 이혼 진술서를 뭐 꼭 변호사 상담하고 쓰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말 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내 시간이 없고 주말에 이제 변호사 상담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다음 주에 상담하러 간다든지 이랬을 때 집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쫙 정리해 한번 해보고 상담 가가지고 그 선임할 변호사한테 그거 주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더 빨리. 그래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상담받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진술서를 요구 안 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주면은 아무래도 더 상세하게 고려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불리 여부도 별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변호사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의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다 구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뭐 어떤 변호사한테 맡길 때 유불리가 이거 불리한 요인인데 조금 불안하다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쓰셔도 되고요. 따로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혼 진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